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사실 매우 민감하고 불편스러운 이야기 하나 드릴까 합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 임신 시도, 특히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아내들은 흡연에 매우 민감합니다. 제발 안 피웠으면 하지만 금연이 말처럼 쉬웠으면 이런 영상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내여도 남편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저 잔소리나 되고 화만 돋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내들도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닐 겁니다. 남편이 혹시 몰라서 피우는 것은 아니죠. 스트레스도 받고 습관이 되어 쉽게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금연하면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떻게 흡연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야 이미 상식선에서 많은 분들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라 각설하고, 제가 담배 피웠다가 끊게 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 먹고 시도해서 성공하길 바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들도 보셔서 죄송스럽긴 한데 지난 과거니까 넘어가 주실 것으로 믿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큰아이 태어나고 약 100일 정도까지 9에서 10년 정도 피웠고, 하루 한 갑까지는 아니고 그보다는 덜 피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중단했다가 펠로우 생활하면서 6개월 정도 다시 피웠는데, 이때는 흡연했다기보다 다른 펠로우 선생님들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면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남편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일들 비슷한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상사가 불러내서 담배나 피자고 하는데 대뜸 저 어제부로 끊었어요, 혼자 피고 오세요, 할 수 없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집사람은 결혼하면서 뚜껑이 달린 예쁜 잿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90년대니까 올드한 시절이었고,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버스 안에 잿더리가 좌석마다 달려있는 그야말로 흡연 친화적인 환경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파견 근무를 간 종합병원에는 담배 자판기가 2대 있었는데, 당직서는 레지던트, 인턴 선생님들이 간간히 와서 담배를 사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눈이 너무 심하게 와서 담배 자판기에 담배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좀비 마냥 이방 저방 기웃거리면서 담배 동량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잿더리 남이 피우다만 담배까지 피우는, 제가 말하면서도 미식거립니다만 이쯤 되면 중독이 심한 것이겠죠.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 끝나고 집에 복귀해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가가 담요 위에서 잘 자고 있는데 뽀뽀라도 해주려고 가까이 다가서자 오늘 세탁해서 뽀송뽀송한 아기 담요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런저런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키대는 피우다만 담배들이 들어있고, 술이라도 마시게 되면 꼭 라이터를 들고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집에 라이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에 담배와 이별을 했습니다. 담배란 담배는 다 모아서 라이터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서 경비실에 가져다 줬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친해진 경비원 아저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주일 안에 찾으러 올걸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물론 찾으러 가진 않았고 그렇게 금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지극히 비겁한 것 중 하나는 제가 바로 담배 냄새가 엄청 싫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돈 굳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몇천 원씩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라, 잘 생각해보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뭘 계속 먹고 싶어서 살이 찌더군요. 몇 킬로그램 정도 쪄서 금연을 할 때는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러닝머신에서 이제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돼서 더 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혈관 내로 담배의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금단 현상도 있었는데, 담배 피우는 꿈까지 꿀 정도였습니다. 깨서 꿈인 걸 알고 깜짝 놀라곤 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간혹 이런 꿈을 꾸더군요. 그래서 저는 금연에 성공했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금연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노력해 보시고 정 안 되면 피우는 횟수라도 줄여보는 쪽으로 소기의 성과라도 거두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접 흡연 역시 직접적인 흡연만큼은 아니지만 남녀의 생식세포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필터를 걸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담배 연기를 직접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성인 질환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30%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거나 집안에 유전적 경향이 있을 때 흡연을 할 경우 병세가 악화되고 다른 종류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임신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금연에 성공한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왕 노력하신다면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처갓집에서 수십 명 모이는 생일잔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대충 대여섯 분 정도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었고 그중 한 분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셔서 냄새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제가 근처에 앉아서 혹시 저한테 담배 냄새가 났을 수도 있고요. 장인어른은 이제 담배 안 피우시는데요. 담배 피우는 놈들은 땡땡만도 못한 놈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장인어른보다 연배가 아래라서 놈들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근데 땡땡이라는 말은 좀 심한 말이라 차마 여기서 밝히기는 어려운데 그 단어를 듣고 나서 저는 진짜 금연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단어도 금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땡땡이 무엇일까요?